문제 1 기본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자료 입력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입력하도록 하고요. 바로 기본 작업 2시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따라서 처리하는 문제이죠. 자,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5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2, A13에서 B13 이렇게 다중 영역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한 다음에 맞춤이라는 곳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아래로 정렬이 되고 셀도 합쳐져서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C4에서 G4 이렇게 선택하고 글꼴은 굵게 하고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채우기 색이라는 부분이고요. 채우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요. C5에서 H13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1000 단위 구분 기호화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해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1000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표시예를 보면 0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0도 입력해 주고 마지막에 개라는 텍스트도 입력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렇게 큰 따옴표하고 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처음 공부할 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죠. 왜 샵을 사용하고 왜 0을 사용하고 왜 콤마를 사용했는지 하나도 구분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 이렇게 입력을 해 두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셀 서식을 눌러보면 이렇게 셀 서식이 일반이죠. 아무런 정의된 형식의 셀 서식이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에 가서 샵을 입력하게 되면 숫자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뒤에 샵 뒤에 콤마를 입력하고 다시 샵을 입력해 주면 이렇게 1000 단위마다 구분 짓는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 단위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많이 보는 구분 기호죠. 이렇게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는 샵과 콤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샵과 0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표시예에 있는 것처럼 숫자 0을 입력했다라고 합시다. 아까 확인한 것처럼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이것의 표시 형식은 일반으로 되어 있죠.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샵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0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샵은 이처럼 단독으로 있는 0이라든지 숫자 앞에 반복적으로 입력된 0이라든지 여하튼 의미가 없는 0은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숫자 0을 사용자 정의 표시 형식 문자로 지정하게 되면 이처럼 의미 없는 0도 나타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문자 중에서 0이라는 이 문자는 어쨌거나 얘를 적는 개수만큼 숫자를 나타내게 된다. 그것이 의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라는 뜻이고요. 샵은 어때요? 샵은 이렇게 의미 없는 숫자는 나타내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만 하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020 이렇게 입력하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사실 앞에 있는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20으로만 보이게 되겠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샵 이렇게 해보면 그냥 20 이렇게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0은 20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0이죠.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020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 자리를 그냥 0으로 채워주면 되죠. 네 자리 채워주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0과 샵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콤마 기호를 이용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셀 서식에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 지정을 샵, 콤마 샵 이렇게 하게 되면 1000 단위 구분 기호가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에 콤마만 남겨두고 샵을 지워버리게 되면 콤마 뒤쪽, 그러니까 1000 단위에 해당하는 세 자리가 절삭, 사라져버리죠. 이럴 때 우리는 1000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해서 1000 단위 절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1000 단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지시사항은 A3에서 H13이죠. 이 영역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테두리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B5에서 B12 영역 이렇게 이 부분이죠. 면 부분인데 이것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 정의하고 싶으면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라는 부분을 누르고요. 여기 보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제품명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앞으로 이 영역은 제품명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었죠. 이렇게 정의된 이름은 수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일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 주소 입력하지 않아도 이 이름을 그대로 수식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편리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7셀, 자 여기 이 셀이죠. 여기에다가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해라. 메모 삽입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메모 삽입이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고 인기 품목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메모를 삽입한 후에는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표시되게 하려면 메모가 삽입이 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한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해 주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서 맞춤을 자동 크기로 설정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메모 개체 자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맞춤 탭이 있고요. 자동 크기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말뜻 그대로 자동 크기가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본 작업 3시트도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A4에서 G15 이 영역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AND 함수를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AND 함수는 여러분 AND 함수 속에 들어간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true, 참인 결과값을 반환하게 되죠. 문제를 보면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행이라고 했죠. 이 얘기는 주임과 총 급여의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직위가 주임인 경우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데이터가 얼마 없으니까 바로 살펴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400만 원 미만인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겠죠. 미만이라는 것은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고 그 아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고요. 그러면 얘와 얘 이렇게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범위를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고요.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만들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걸 선택해서 작업해라 라고 했고 nin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nd라는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미리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기 전에 and라는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활용을 해 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 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 간단한 함수는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함수는 각 조건을 콤마로 구분해 주면 되죠. 조건 1이 있고 콤마 조건 2가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할 경우에만 true, 참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건 1은 뭔가요? 바로 직위가 주임이라는 부분이죠. 직위가 주임인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아야 되죠.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의 첫 행에 수식을 지정해주면 엑셀의 조건부 서식 기능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비교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혹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각 열도 비교해준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쥐기라는 열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 쥐기라는 열에서 비교를 해야 되지, 만약에 상대적으로 위치가 뭐 기본급으로 바뀐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은 고정이 되어야 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열 이름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서 고정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맞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각 쥐기를 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행에 고정이 되어 있죠. 이러면 안 되죠.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행 고정을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은 고정하되 행은 고정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두 번째 조건은 총급여가, 자, 여기에서도 어때요? 행 부분은 고정하면 안 되겠죠. 다른 총급여 값들도 계산해야 되니까 행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이것이 작다, 미만이니까 작다로 한 다음에 400만이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400만은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서식을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고,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 행이 조건부 서식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